그 끝을 알 수 없는 드넓은 우주의 차원 속에는 양자의 바다와 허수의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양자의 바다는 끊임없이 팽창하며 허수의 나무는 양자의 바다를 자양분 삼아 자신을 성장시키고 바다의 팽창을 막기 위해 더 나은 열매를 창조했습니다. 각각의 한 개의 열매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내기 위해 시련을 내리는 허수의 나무, 시련을 이기지 못한 썩어버린 열매들은 허수의 나무에서 떨어져 양자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한 시간선에만 갇혀있는 멸망한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허수의 열매들 중 시련이 시작된 한 열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세계, 평범한 만물의 법칙이 지겨워진 한 소녀, 그때 그 소녀의 눈에 들어온 건 무수한 별을 품고 있는 은하였죠. 소녀는 신비로 가득 찬 은하가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만의 우주 정거장을 설립해 별의 궤도로 쏘아 올렸습니다. 오직 별 하늘에 기이한 모든 것을 봉인하는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그 우주 정거장 헤르타에서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우주 함선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누군가 그 선율에 맞춰 연주를 즐기는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녀와는 다르게 함선 내부 곳곳에서는 알 수 없는 적들이 출현하며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폭발로 인해 끊기는 선율, 그리고 의문의 홀로그램 화면과 함께 누군가 그녀를 부릅니다. 선율을 즐기던 여성의 이름은 카프카, 엘리오라는 예언가의 각본을 이루기 위한 의문의 조직 스텔라론 헌터의 일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함선을 공격한 반물질 군단이라 불리는 자들은 같은 편은 아닌 듯 카프카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죠. 반물질 군단, 이 은하에, 아니 세계 그 자체의 붕괴를 일으키는 장본인 파멸의 에이언즈 나누크의 졸개들을 일컫는 명칭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앞을 막는 적들을 물리치며 스텔라론 헌터의 다른 멤버 을랑과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녀들이 이 우주정거장에 침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파멸의 에이언즈 나누크가 뿌려둔 재난의 씨앗 스텔라론을 삽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누크, 허수의 나무가 양자의 바닷속에 수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좋은 열매, 즉 세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시련, 다른 말로 붕괴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론은 나누크가 이 세상의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 뿌려둔 만기의 암물질이었죠. 이 물질을 찾기 위해 특수 헌터들이 우주 곳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 껍데기일 뿐 다른 스텔라론 헌터들도,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엘리오도 스텔라론에겐 더욱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텔라론의 앞에 도달한 카프카와 을랑이 헤르타가 보관해둔 스텔라론의 보안을 해제하자 카프카는 자신의 임무인 삽입을 위해 스텔라론에 담아둘 수용체를 준비하는데요. 이 세계의 붕괴를 일으키는 스텔라론, 만개의 암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안전하게 품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야. 잠시 후 극심한 어지러움 속에 눈을 뜬 당신, 그런 당신을 보며 카프카는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해주는데요. 지금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질 테지만 과거를 잊고 새로운 동료를 만나 여행하라고 말하는 카프카, 그것이 오직 모든 의문과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 떠나지만 당신은 다른 은하 열차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말해주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깊은 의식 속에 빠진 당신,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 속에 눈을 뜨자 누군가의 입술이 다가오는 저기 누구세요? 다행히 옆에 있던 여성이 손으로 막으며 안전하게 눈을 뜬 당신, 자신들의 단항과 마치 세븐스라고 소개한 인물들은 우주 정거장의 책임자가 습격에 대한 구조 의뢰를 보내왔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을 보며 자신들의 소개를 이어가는 마치 세븐스와 단항, 자신들이 은하 열차의 탑승자이며 여러 행성을 다니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은하 열차, 개척이라는 운명의 길을 관장하는 에이언즈 아키비리, 그 어떤 존재보다 모험을 좋아하며 열정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주 곳곳을 탐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은하 열차였죠. 하지만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사망해버렸고, 그렇게 은하 열차와 은항을 서로 이어주는 은빛 궤도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척 의지만큼은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고, 결국 한 무명객 무리로 인해서 은하 열차는 다시금 우주를 누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은하 열차를 타며 온 우주를 다니는 그들을 은하 열차 탑승자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긴 설명이 끝나고 마치 세븐스는 이곳이 위험하니 무기라도 챙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무기를 챙겨 메인 센터로 나아가는 당신과 일행, 그 순간 당신을 향해 매섭게 창 하나가 날아오는데요. 누군가 알려준 듯 메인 센터 앞에 반물질 군단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체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다수 개체는 힘든 상황, 그때 어디선가 고급진 드론이 나타나 적들을 물리치며 길을 열어주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메인 센터로 올 수 있었고 위기에서 벗어나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당신을 구해준 건 은하열차를 다시 일으켜 세운 장본인,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였습니다. 매번 이렇게 조마조마하다니깐. 하지만 돌아왔으니 됐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이뻐요? 눈나나 죽어요. 이어서 현 우주정거장 헤르타의 책임자 아스타를 만나러 간 당신과 일행, 그녀는 이 우주정거장의 주인 헤르타에게 공식적으로 권한과 지위를 넘겨받은 자였죠. 아스타는 자신의 기물과 추종자들이 가득한 우주정거장에 공격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안 되는 헤르타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모인 연구원은 모두 헤르타라는 천재를 믿고 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진 지금 상황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그녀가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히메코도 나서서 헤르타에게 연락을 시도해보며, 그동안 당신과 일행은 불안에 떠는
없는 연구원들을 진정시켜보기로 하죠. 혼자 자책에 빠져있는 아를란, 도움이 필요한 연구원이나 강력한 충격에 철학자가 되어버린 연구원을 케어해주던 그때 갑자기 함선 전체에 불길한 경고가 울리더니 정체불명의 커다란 개수 한 마리가 함선의 배려를 뚫기 시작합니다. 아스타는 그 장면을 보자 바로 은하열차 일행들이 먼저 대피시키는데요. 우선 그녀의 말대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당신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히메코는 오히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당신과 함께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당신이라고 믿는 히메코. 이미 대피한 마당에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적었기에 같은 은하열차 동료 웰트가 올 것을 대비해 열차 플랫폼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잠시 후 플랫폼 안까지 도달한 당신과 일행, 아직 오지 않은 은하열차를 보며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하는데요. 그 순간 강력한 바람과 함께 방금 전 배려를 뚫던 종말의 괴수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정말 더 피할 곳이 없는 상황. 어쩌면 히메코는 괴수가 당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에 이곳으로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괴수와 맞서 싸우는 은하열차 탑승자들, 이름에 걸맞는 강력한 힘과 그 위용은 대단했지만 다구리에는 장사 없쥬? 당신과 일행은 괴수를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뒤로 쓰러지는 듯 보였던 괴수는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레이저를 발사하는데요. 그 공격 궤도에 있던 마치 세븐스, 당신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듭니다. 강력한 공격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순간 당신은 깊은 무의식 공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종착지로 향하라는 말과 함께 파편같이 쏟아지는 기억들, 그리고 그런 당신을 지켜보는 파멸의 에이언즈 나누크.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당신 속에 있는 스텔라론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로 종말의 괴수도 주변 이들도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때 그 힘을 뚫고 등장하는 웰트,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당신을 잠재웁니다. 이제 괜찮아.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야,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니? 잠시 후 우주정거장 메인 센터에서 눈을 뜬 당신이 눈을 뜨기 기다려준 듯 다낭이 눈앞에 있었는데요. 그는 종말의 괴수가 쓰러지자 다른 군단 또한 퇴각하였고 그렇게 사태가 종료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어린아이 크기의 인형이 등장합니다. 그 인형의 정체가 바로 모두가 찾던 헤르타였는데요. 정확히는 헤르타형 대화 인형이었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추종자와 기물들이 위험에 처했음에도 스텔라론은 안정적으로 품고 있는 당신에게만 흥미를 가지는 헤르타. 심지어 당신의 동의 없이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맡긴다 하더라도 연구가 끝나거나 흥미를 잃으면 우주정거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당신. 그때 히메코는 오히려 당신이 자신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필요할 때는 우주정거장으로 돌아와 연구를 받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은하열차를 타고 우주 곳곳을 누비다 보면 당신의 목적이나 기억, 그리고 스텔라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연구 실험체로 살다 우주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았던 당신은 그녀의 마음이 변하기 전 서둘러 은하열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는 새로운 당신의 집이 되어줄 은하열차. 그때 아래서 작은 인형과도 같은 생명체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난 이 열차의 차장 폼폼이야. 열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쌉쫄기인 이 생명체의 정체는 폼폼, 이 은하 열차의 차장을 맡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폼폼에게 여러 설명을 듣고 소파에 앉아 드디어 한시름 돌린 당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이후 알 수 없는 일들만 가득했기에 점점 깊은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때 마치 세븐스가 나타나 인사를 건네는데요. 아무래도 홀로 멍하니 있는 당신이 신경 쓰인 듯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 거대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마치 세븐스, 그녀 또한 은하 열차 탑승자들에게 발견되어 그 이후로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고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 못하는 그녀. 그래서 마치 세븐스라는 이름 또한 자신이 얼음에서 깨어난 날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 또한 여행을 다니며 잃어버린 자신의 기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 폼폼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당신. 은하열차에 탑승한 모든 이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말. 당신은 그 말을 떠올리며 어쩌면 비슷한 운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폼폼이 나타나 이제 우주 공간을 워프한다고 알려주죠. 큰 혼란 속에서 눈을 뜬 당신, 그리고 당신의 품속에 잠들어 있는 나누크의 파멸의 씨앗, 갑작스런 사고로 죽어버린 개척의 에이언즈 아키비리와 그의 뜻을 잇는 사람들, 붕괴하기 시작하는 세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는 은하열차. 과연 당신은 운명의 길에서 벗어나 스텔라론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곧 워프가 시작됩니다.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붕괴 스타레일은 이번 연도 4월에 따끈따끈하게 출시하고 저도 최근에 정말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호요버스에서 제작한 RPG 게임으로 붕괴 시리즈의 매력적인 세계관과 게임성을 잘 녹여내었습니다. 전작인 붕괴 서드의 정신적 후속작이기 때문에 전작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스토리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장점인데요. 오늘은 이 방대한 세계관을 한번 잡아주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스토리 정리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얼마나 진심으로 만든 게임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과 같은 붕괴 스타레일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며 이 다음 영상은 다음 이야기인 야릴로
하일로 6의 이야기부터 진행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온차님이 대본 작업에 도움을 주셨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온차님의 채널도 많이 가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